옛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달이 붉기가 마치 익은 석류와 같았어요. 그런 밤이면 을에 무슨 병고가 일어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곤 했는데 과연 그날 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방 청루각에서 갑작스레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생설초가 달아났다. 어서 잡아라. 기방 주인 김포도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고 붉은 횃불들이 눈보라 사이를 가르며 이리저리 흔들렸죠. 사실 그날 밤 청루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가 이판서가 벼슬 승진을 축하한다며 기생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이판서가 설초에게 무례한 짓을 하려 들었고 설초가 이를 거부하자 난동을 부렸던 것이죠. 감히 기생 주제에 나를 거역하느냐. 이판서가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잔이 설초의 이마를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설초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촛대를 들어 자신을 방어했고 그만 이판서가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판서를 본 김포도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 판서님이 다치시다니. 그리고는 곧바로 설초를 잡으라고 호령했죠. 설초는 붉은 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기방 뒷마루를 내달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듯했고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땅바닥을 끌리며 차가운 소리를 냈어요. 뒤에서는 적이다. 적의 집을 놓치지 마라. 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헉, 헉. 설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포졸들이 칼을 번뜩이며 쫓아오고 있었죠.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앞길이 막혔어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골짜기가 벌어져 있고 뒤로는 성난 포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설초는 절망에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달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잡았다. 포졸 하나가 설초에게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침착한 목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포졸들 앞에 훌쩍 뛰어내리며 길을 막아선 것이죠. 그 여인은 내게 빚이 있다.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마라. 포졸 하나가 칼끝을 그 사내에게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내 놈. 감히 관가의 일에 끼어들다니.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윤이라 하오. 설초는 그 사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반가웠죠. 아니, 반가움을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상관없다. 도망친 기생을 숨겨주는 자도 똑같은 죄인이다. 포졸들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자 강윤은 허리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호패였어요. 김포도가 달려와 그 호패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궁중에서나 쓰이는 특별한 호패였거든요. 저 여인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강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의 일도 원래 심장이 약하던 분 아니오? 술을 많이 드시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김포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포졸들에게 손짓했어요. 물러서거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포졸들이 우르르 물러가자 기방가에는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발만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설초는 여전히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서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죠.
왜?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강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붉은 달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닮았소. 누구를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강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붉은 달이 떠 있었소. 설초는 강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엇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운명에 대한 예감일까요? 이름이. 설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강윤이 맞습니까? 그렇소. 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설초? 이름을 말하는 설초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설초라고 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운명의 실이 엮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서 만난 두 사람, 하나는 기방에서 도망친 기생이고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였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인가 깊고 따뜻한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설초가 몸을 떨자 강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밀었어요. 추우시겠소. 이걸 두르시오. 설초는 망설이다가 그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옷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도 났죠. 깊은 산속 소나무 향 같은 그런 향기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요? 강윤이 물었어요. 설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럼 강윤이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임시로나마 제가 아는 곳에서 머무르시지요. 안전한 곳이요. 설초는 강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이 추운 밤에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설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폐라니요. 강윤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몸이라 적막했는데 오히려 반가운 일이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김포도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강윤이 설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설초는 강윤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뒤에서는 횃불빛이 춤추고 있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 달이 뜬 그 겨울밤, 설초와 강윤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를. 강윤이 설초를 데려간 곳은 성 밖 골짜기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한적했어요. 두터운 나무 벽과 볏짚으로 만든 지붕이 바람을 막아주어 제법 따뜻했죠. 여기서 며칠 머무르시오. 강윤이 등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거요. 설초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곡식 자루들이 한쪽에 쌓여 있고 구석에는 깨끗한 이불과 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죠. 혹시 설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에도 누군가를 여기 숨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강윤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옛날 일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소. 설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강윤의 눈빛에서 깊은 아픔을 보았거든요. 대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강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야말로. 아니, 됐소. 이제 쉬시오. 강윤이 나가려 하자 설초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요? 성함을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윤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해서요. 강윤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등을 보이고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혹시 설초라는 이름도 처음이 아닌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등불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무엇인가 말하려다 참고 또 말하려다 참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내일 다시 오겠소. 강윤이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강윤이 떠난 후 설초는 혼자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강윤이라는 사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구해준 걸까요? 다음 날부터 강윤은 매일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다 주고 바깥 세상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김포도가 이 판서의 죽음을 병사라고 신고했다는 소식, 설초를 찾는 수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설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강윤 나리 덕분이에요. 나리라니 그런 호칭은 쓰지 마시오. 강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강윤이라고 부르시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강윤은 자신이 상인이라고 했지만 그의 손은 칼을 쓰는 사람의 손이었고 말투도 양반갑 출신임을 숨길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설초가 물었습니다. 정말 상인이세요? 강윤이 잠시 멈칫했어요. 왜 그런 걸 묻소? 손을 보니 글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도 학문을 하신 분 같아서요. 예전에 잠시 공부한 적이 있어. 강윤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도 설초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래 기생이 아니었어요. 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어머니와 함께 기방에 팔려왔어요. 그때 제가 12살이었죠.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다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강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런 일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설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윤님을 만나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고 있거든요. 강윤은 설초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설초? 강윤이 처음으로 설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나도 과거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소. 강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내가 지키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소. 설초는 강윤의 아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깊은 상처가 있구나 싶었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했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강윤은 설초를 위해 책을 가져다 주었고 설초는 강윤이 올 때마다 차를 끓여 기다렸죠.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윤이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초?
강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시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소. 설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로요? 얼마나 오래요? 모르겠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강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윤이 설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안하오, 설초. 하지만 가야만 하는 일이 생겼소. 혹시 저 때문인가요? 설초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소. 강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약속 하나 해주시오. 무슨 약속이요? 강윤이 자신의 품에서 작은 목패를 꺼냈습니다. 나무에 정성스럽게 새긴 패였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오. 그리고 강윤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둥근 달이 눈구름 사이로 보였어요.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설초는 목패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정말 돌아오실 거죠? 약속하오. 강윤이 설초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그날 밤 강윤은 떠났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설초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목패만이 따뜻했죠. 하지만 설초는 몰랐습니다. 강윤이 떠난 그날 밤 김포도의 밀고로 광군들이 그를 체포했다는 것을, 그리고 강윤이 설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달만이 그들의 이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설초는 강윤과의 약속을 지키며 매달 보름이면 그 창고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강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길어지는 거라 생각했지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설초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며 작은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주막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고 주인 할머니도 설초의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히 일하는 모습만 보고 믿어주었죠. 설이야. 할머니가 설초의 가명을 부르며 말했어요. 너는 누굴 기다리고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설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어디 다녀와서는 며칠씩 멍하니 있잖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 꼭 올 거야. 기다리는 마음이 진실하면 언젠가는. 설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강윤이 올까요? 아니면 자신만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주막에 낯선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는데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설초는 차를 내오며 그 젊은이를 자세히 보았어요. 혹시 설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설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매가 강윤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젊은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강씨 성을 가진 분을 아십니까? 설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씨요? 네. 강윤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어요. 설초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패였거든요. 이건 어디서 난 거죠?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젊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 이름이 강윤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설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강윤이 죽었다니.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설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는 기방에서 한 여인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젊은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광군들과 싸우다가 설초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죠. 그런데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설초라는 이름의 여인을 찾아 이 목패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젊은이가 목패를 설초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설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그럼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구하려 했던 여인이 당신이군요. 미안합니다. 설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강윤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쟁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달빛 아래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설초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목을 막았습니다. 강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구나 싶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설초가 물었어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민호. 설초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강윤님의 아들이군요. 민호는 설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와는 어떤 사이셨나요? 설초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죠.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거든요. 이런 여인이라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가 물었어요. 설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설초의 슬픈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여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윤이 죽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민호가 주막을 떠난 후 설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강윤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설이야, 이러면 안 된다. 주막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모습 보면 슬퍼할 게 아니냐. 설초는 할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윤이 자신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강윤희 자신 때문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주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설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조정의 밀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포도의 비리를 캐내는 일이었죠. 김포도요? 설초가 놀랐어요. 네. 그자가 기방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일삼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나타나서 일을 망친 거군요. 설초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닙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당신을 만난 게 아버지에게는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임무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거죠. 설초는 민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강윤희 자신 때문에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김포도가 아버지의 정체를 눈치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미끼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죠. 함정이요? 아버지가 당신을 지키려다 정체가 드러났고 결국 관군들에게 붙잡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설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강윤희 자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포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오히려 더 큰 권력을 얻었죠. 설초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김포도의 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설초는 한참 생각했어요. 강윤의 원수를 갚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강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초가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민호가 걱정했어요. 김포도는 이제 고을의 실력자가 되었거든요. 상관없어요. 설초의 눈에 의지가 서렸어요. 강윤님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김포도의 비리 증거를 찾고 그것을 관찰사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설초와 민호는 김포도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옛 청루각은 이미 불타서 없어졌지만 김포도는 더 큰 기방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것 보세요. 민호가 기방을 가리켰어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졌어요. 설초는 그 기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죠? 설초가 물었어요. 제가 손님인 척 들어갈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당신은 뒤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설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도 들어가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김포도가 당신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들어가야 해요. 설초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제가 미끼가 되어야 김포도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민호는 설초의 말을 듣고 걱정됐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둘은 함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방 안은 예전보다 더 화려했어요. 비단 휘장과 금박 장식이 곳곳에 있었고 기생들도 더 많았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 기생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민호가 그 기생에게 귀옛말로 무엇인가 말했어요. 잠시 후 기생이 놀라며 뒤를 돌아봤죠. 뭐라고 하셨어요? 설초가 물었어요. 김포도에게 설초가 왔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포도가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더 살이 쪄서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설초를 보는 순간 번쩍였어요. 오호, 이게 누구냐? 김포도가 비웃듯 말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설초가 살아서 찾아오다니. 설초는 김포도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강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군요. 강윤? 김포도가 크게 웃었어요. 그 바보 같은 놈 말이냐? 여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린 멍청이. 그 말에 설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감히. 설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윤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김포도는 설초의 분노한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죽은 놈을 그리워하느냐? 참 한심하다. 민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설초가 손으로 막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심한 건 당신이에요. 설초가 차갑게 말했어요. 권력과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당신 같은 인간이야말로 한심하죠. 김포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주제에 감히 나를 훈계하려 드느냐? 기생 주제에. 맞아요. 저는 기생이었어요. 설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윤님은 그런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짐승과는 달리. 기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기생들도 모두 설초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 저렇게 김포도에게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다. 김포도가 험악하게 웃었어요. 그럼 그 강윤놈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들려줄까? 설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포도가 계속 말했어요. 광군들에게 끌려간 그놈은 끝까지 내 행방을 말하지 않았지.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져도 입을 열지 않더라고. 설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김포도가 잔인하게 웃었어요. 마지막에 그놈이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설초야,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했어. 설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니. 우는 모습도 예쁘구나. 김포도가 설초에게 다가왔어요. 어디 한번 강윤놈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지 보자. 김포도가 설초에게 손을 뻗는 순간 민호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놈이 뭐야? 김포도가 민호를 노려봤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강윤의 아들이죠. 김포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강윤의 아들이라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민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김포도가 크게 웃었어요. 하,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내 놈도 아비처럼 죽고 싶구나. 김포도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기방 곳곳에서 사내들이 나타났어요. 칼을 든 포졸들이었죠. 오늘 여기서 다 끝내주마. 김포도가 험악하게 말했어요. 설초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비록 위험한 상황이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설초, 민호가 외쳤어요. 뒤로 빠지세요. 안 돼요. 설초가 민호 앞에 섰어요. 강윤님의 아들을 저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기방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찰사 날이 행차하신다. 김포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관찰사가 갑자기 왜 왔을까요? 문이 열리며 관찰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엄숙한 관리였죠. 그의 뒤로는 관군들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찰사가 기방 안의 상황을 보며 물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관찰사 나리, 저는 강윤의 아들 강민호입니다. 김포도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강윤이라고? 그 강윤 말이냐? 그렇습니다. 민호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수집한 김포도의 비리 증거입니다. 관찰사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랐어요. 김포도가 권력자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받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관찰사가 김포도를 노려봤어요. 김포도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나리,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저자들이 꾸며낸 것이에요. 하지만 설초가 앞으로 나섰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방에서 일했던 설초입니다. 김포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봤어요. 설초는 김포도가 어떻게 권력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는지, 기생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세히 증언했어요. 다른 기생들도 하나둘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죠. 관찰사는 모든 증언을 듣고 난 후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포도, 너는 체포된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김포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관군들이 김포도를 끌고 가자 기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마침내 오랜 고통이 끝난 것이죠. 관찰사가 설초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강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 그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설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강윤님의 영혼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날 밤 설초와 민호는 산속의 작은 절터에서 쉬었어요.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강윤과 약속했던 바로 그런 달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가 물었어요. 설초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강윤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지키려 했는데. 설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산속 절터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설초와 민호는 폐허가 된 법당 앞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포도의 죄가 밝혀지긴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설초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설초은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윤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 같은 기생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설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차갑게 보였지만 알고 보니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분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약을 구해다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셨죠. 민호는 설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다니. 그런 분이 저 때문에. 설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없었다면 아직 살아계실 텐데. 아닙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김포도와 맞서야 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아버지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거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절터 입구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횃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어요. 하하.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포도였습니다. 날 잡아간 줄 알았나? 그렇게 쉽게 당할 내가 아니다. 설초와 민호는 놀랐어요. 분명히 광군들이 김포도를 끌고 갔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민호가 당황했어요. 하수인들이 광군을 매수했지. 김포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의 힘을 얕봤구나. 김포도와 함께 온 사내들이 절터를 포위했어요.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초와 민호는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죠. 이제 너희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마. 김포도가 칼을 번뜩였어요. 강윤놈도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도 똑같이 죽어라. 민호가 설초를 뒤로 밀며 칼을 뽑았어요. 제가 막을게요. 어서 도망가세요. 안 돼요. 설초가 민호를 붙잡았어요. 강윤님의 아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싸워요. 설초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강윤님이 지키려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김포도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민호는 칼로 막아섰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곧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민호. 설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바로 그때 사내 하나가 설초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설초는 피할 수 없었어요.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무엇인가가 자신을 감쌌습니다. 설초가 눈을 뜨자 민호가 자신을 껴안으며 칼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민호. 설초가 외쳤어요. 민호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초를 지키려다 칼을 맞은 것이죠. 괜찮아요. 민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아버지처럼 당신을 지켜야 해요. 설초는 민호의 상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윤에 이어 민호까지 자신 때문에 다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설초가 비명같이 외쳤어요. 이제 그만해요. 설초는 갑자기 일어서서 김포도에게 달려갔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오냐 와라. 김포도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설초는 김포도의 칼끝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강윤도 죽고 민호도 다쳤는데 혼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었거든요. 설초. 민호가 절규했어요. 칼날이 설초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칼이 날아와 김포도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누구냐? 김포도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절터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무서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찰사의 명령이다. 그 사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김포도, 너는 체포된다. 그 사내와 함께 진짜 광군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매수당하지 않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김포도와 그의 하수인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끝났다. 검은 옷의 사내가 말했어요. 설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그 사내가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드러냈어요. 설초는 그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윤? 설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강윤의 형 강우입니다. 형? 민호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버지에게 형이 계셨나요?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유는 내 동생이었소. 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 설초는 강우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강윤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강윤의 눈에 있던 따뜻함 대신 차가운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왜? 설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죠? 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늦었소. 너무 늦었어. 강우는 멀리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강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다짐했지만 김포도가 워낙 교활해서 증거를 잡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들이 진실을 밝혀주었소. 강우가 설초와 민호를 바라봤어요. 고맙소. 민호가 강우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제 아버지의 형이신가요? 강우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어요. 민호가 가지고 있던 것과 한 쌍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증명이 되겠소? 민호는 그 옥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숙부, 민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강우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설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강윤을 닮은 강우를 보니 그리움이 더욱 커졌거든요. 설초? 강우가 설초를 불렀어요. 네, 동생이 당신을 많이 사랑했소. 강우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다고 들었소. 설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생의 유언이 있소. 유언이요? 강우가 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동생이 죽기 전에 써서 내게 전해달라고 했소. 설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강윤의 글씨였습니다. 설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으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어 고맙소. 부디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오. 새로운 사랑을 찾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오. 달빛 아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강윤. 설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강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강윤. 설초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강우와 민호는 설초의 슬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했어요. 모두 강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절터 한쪽에서 불이 났어요. 김포도의 하수인 중 하나가 마지막 발악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이야. 민호가 외쳤어요. 불은 순식간에 번져 절터 전체를 감쌌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서 피하시오. 강우가 외쳤어요. 하지만 설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를 안고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죠. 설초. 민호가 설초를 끌어당기려 했어요. 나둬요. 설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설초는 일어서서 불길 속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강윤도 없고 복수도 끝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안 돼. 민호가 설초를 붙잡으려 했지만 설초는 이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강윤. 설초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만나러 가요. 불길이 설초를 삼키려는 순간 강우가 뛰어들어 설초를 끌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설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설초, 민호가 달려와 설초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설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강우가 외쳤지만 이 깊은 산속에 의원이 있을 리 없었어요. 설초는 강우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윤, 보여요. 달빛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설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숨쉬지 않았습니다. 설초, 민호가 절규했어요. 강우도 설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슬퍼했어요. 동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이렇게 떠나다니.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마치 설초와 강윤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절터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절터는 잿더미가 되었고 설초의 시신만이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강우와 민호는 설초를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습니다. 강윤이 묻힌 곳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영원히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아버지와 설초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민호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강우는 무덤의 향을 피우며 조용히 빌었어요. 동생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위로 달빛이 유독 밝게 내려비쳤고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젊은 남녀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사랑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죽어서도 함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민호는 숙부 강우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강우가 조정에서 하던 일을 도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매년 강윤과 설초의 기일에는 반드시 무덤을 찾아와 참배했습니다. 김포도는 결국 유배형을 받았어요. 먼 섬으로 보내져서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죠. 그가 운영하던 기방의 여인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어요. 민호는 장성에서 좋은 부인을 맞아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설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단다. 민호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설초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지.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빠, 그럼 지금도 할아버지와 설초 할머니가 함께 계세요? 그럼 달밤이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신단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 무덤 주변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이 그곳에서 빌면 나았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곳에서 맹세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죠.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무덤을 찾아와 절을 했어요. 강윤 어른, 설초 어른.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어른들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빛이 더욱 밝아지며 무덤을 비췄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젊은 부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젊은 부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강윤과 설초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윤과 설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순수하고 깊어서 하늘도 감동했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10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어머니들이 딸에게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가 된 것이죠. 옛날 옛적에 강윤이라는 남자와 설초라는 여자가 있었단다.
두 사람의 사랑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웠지만 세상의 벽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어. 하지만 죽어서도 함께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이런 교훈이 따라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단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하려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 강윤과 설초처럼 말이야. 달은 여전히 그들의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춤추고 있다고 믿으며 말이죠. 화무시비롱이라 했지만 진정한 사랑만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법입니다. 강윤과 설초가 보여준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었어요. 오늘 밤도 어디선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소원을 빌겠죠. 달빛이 그런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길 바라며 강윤과 설초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윤과 설초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살아서 이루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죽어서도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이죠. 강윤과 설초의 사랑은 바로 그 두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그 무엇보다 깊고 뜨거웠어요. 강윤은 설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설초는 강윤을 따라 저승길을 택했죠.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순수한 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화무시비롱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만큼은 꽃보다 오래 갑니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요즘 세상에도 수많은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강윤과 설초처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안위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윤은 설초에게 자유를 주려 했고 설초는 강윤에게 진심을 다 바쳤어요. 그 과정에서 아픔도 많았고 시련도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모습이었거든요. 달빛 아래서 춤추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록 세상의 편견과 시련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어요. 죽음조차 그들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강윤과 설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둥근 달이 떠 있을 거예요. 그 달빛 속에서 아직도 강윤과 설초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하며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